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왜 영어로 시작하냐면 제가 영어 책을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현정 대표님 잠깐 일어나시죠. 64기입니다, 64기. 오늘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보니까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맡은 분야에서 정말 이 분야에서 한번 최고가 되자. 우리 전현 회장님처럼 정말 회계 분야면 회계사로서 최고가 되자. 그래서 지금 최고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한 분야에 최고가 되기를 염원하십시오. 최고가 되기를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순수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입니다. 이렇게 이름 소개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제가 일요일 날 푸켓에 저희 아시아 패시픽 데일 카네기 아시아 패시픽 회의를 갔습니다. 한 400여 분, 아마 같이 한 500분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39분이 갔거든요. 저희 카네기 직원들은 39분이 갔는데요. 오늘 여기 컴퓨터가 잘 안 돼 갖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면요. 지금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저희 데일 카네기 코리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치석적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일 카네기 코리아를 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선 이 영상을 제가 어제 최염순 쳐보십시오. 한번 유튜브에. 예,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제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37살이었을 적에 30년 전에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이 강연 내용이 그겁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그래서 산다는 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 best and most of making the best and most of yourself. 당신의 최상의 자신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공전략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한번 최상의 내 자신을 만들고 아마 나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미국 존 월슨 중령으로부터 이제 한국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셔갖고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와서 데일 카네기 소개를 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일 카네기 전집을 정말 외우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거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올리버 크롬 사장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일 카네기를 하는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아 발견 시간에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YS 초이, 좀 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좀 더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알고 있다. 그래, 알아봐라, 씨. 근데 제가 다시 데일 카네기 책을 이거 제가 중동에 사우디에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정말 달달달 외우던 책입니다. 다시 펴보고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제가 와싱턴 스텝이 이렇게 한국에서 온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정말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카네기 룰을
뭐 미국 워싱턴이니까 별로 이렇게 교포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고 또 만날 시간도 없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카네기 룰도 적용을 했고 정말 나는 세상을 이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 I know people in the ranks who are going to stay in the rank.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더 힘을 내서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 나는 세상을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속에서부터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용어로 목소리가 꽂힌다 그러는데요. 내 목소리가 뻗어나가네. 이게 뻗어나가네. 이거를 딱 느끼니까 제 안에 있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데일 카네기가 정말 그 쓰지 못했던 힘을 쓰게 하는 이 데일 카네기 코스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코스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한 자신감, 용기, 새로운 자아 발견.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영어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책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게 아침부터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돌아오자마자 제가 92년 5월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한 달 만에 코스도 열고 책도 다 번역, 매뉴얼 다 만들고요. 책 자모 거의 초인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사실 이번에 푸켓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자,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힘을 써가면서 정말 다른 분들도 힘을 쓸 수 있게끔요. 그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자신감을 얻고서요. 그래,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사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영어로 먹고 산 사람이 이게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 하지 말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사실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코스를 했었거든요. 저도 가서 강의를 했었고, 물론 이제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렇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잘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시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가서 이제 데일 카네기를 하면서 제가 성공 전략 연구소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에 관한 책은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은 거예요. 테이프, 지금도 이제 테이프, 그 당시 이제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워싱턴에는 저희 데일 카네기 센터 오브 엑셀런스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동기부여가들 그 테이프, 책 쫙 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이게. 시간만 나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고, 시간만 남은 그 도서관에서 보고 빌리고, 그래서 계속 녹음하고,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100% 성공 비결입니다. 미국 달러, 100달러 화폐에는 누구 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가 회장님께 그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두꺼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용인 카네기 1대 회장인 김명돌 회장이요. 며칠 전에 그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주고 사온 겁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를 2년뿐이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를 했는데 인쇄공으로 빚도 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생활이. 그래서 이분의 진짜 소원은 잘 살아보는 거예요, 잘 살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미국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됐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위인전을 이제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위인으로부터 위인전을 읽고 성공에 관한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이 덕목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덕목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덕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성실, 절제, 겸손, 검약. 그래갖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자기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2년뿐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 법칙을 따라서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13가지 덕목,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책은 제가 많이 나눠드렸는데 잘 아시죠? 시긋고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시긋고 쓱하자. 자, 옆에 분 보시고요. 자, 시긋고 쓱하자. 시긋으면 긍정적이 되고요. 쓱하면 그냥 일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제가 정말 평생 살면서 연구해낸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저도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이 책에다 써놨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법칙을요. 10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벤자민 프랭클린 13가지 덕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성공하려면 한 가지씩에 집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나는 13가지 덕목을 다 익히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게 절제냐?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는 음식을 배부르게 과식하지 않고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날서부터는 음식을 딱 제 시간에 딱 정해진 양큼만 먹고, 술을 마시더라도 딱 본인이 정한 3잔이면 3잔 이렇게 딱 먹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걸 실천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 검약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에 내가 절대 수입보다 더 쓰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3주가 지나니까 13가지 덕목을 한 번 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되는구나. 그래서 3개월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갔습니다. 절제. 그래갖고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자신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말 매일매일 덕목 한 가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아침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는 1년이 지나니까 그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1년 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여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을 얻고서 다시 또 1년을 4번을 합니다. 2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지 덕목에 대해서 거의 정말 몇 번씩을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는 모습이 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학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트레칭을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주불 대사관도 하고요. 그래갖고서 이 과학자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래갖고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정말 이분의 자서전에다가 제일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써놓습니다. 데일 카네기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베트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학력은 짧았는데 야구 선수가 돼요.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야구 선수로 하다가 다칩니다. 그래갖고는 세일즈를 하는데 뭐 야구 선수 하다가 세일즈를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때려치려고 그러다가 데일 카네기 코스를 만납니다. 그래갖고는 데일 카네기가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이 된다. 그래서 베트거가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이 된다. 이래서 생활하다가 이분도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읽는 순간 베트거가 딱 목에 한 번개불이 탁 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열등감을 가졌던 게 나는 공부를 못했다. 베트거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이분은 학교를 6년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몇 년 다녔다고요? 2년뿐이 안 다녔잖아요. 아니,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2년뿐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면, 6년이나. 그러니까 항상 공부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프랭크 베트거는 딱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볼 순간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분이 했던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책을 얼마나 미국에서 진짜 감명스럽게 읽었는지요. 제가 오자마자 이 책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실패해서 성공을 한 제목으로 제가 펴냈는데요. 너무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정말. 제가 성공학 서적 5권을 추천한다면 감히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단숨에 번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면 박수 이런 거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이 프랭크 베트거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 법칙을 성공시켰다면 그래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13가지 덕목 중에서 6가지를 따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7가지는 본인이 세일즈에 관한 걸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로부터 배운 열정.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고객을 만난다. 자, 세상 없어도 베트거는 정화입니다. 딱. 오늘 5명의 고객을 만난다. 그럼 뭐 세상 없어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 기억. 이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든지 간에 그 주간은 이름을 또 다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랭크 베트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세일즈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가 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랑 더불어서 전미 지역을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불어넣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청소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마 그때 데일 카네기나 프랭크 베트거나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비전을 갖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데일 카네기랑 프랭크 베트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이 가치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네가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캐나다 밴쿠버 저희 컨벤션 갔을 적에 그때가 몇 년인가요?
우리 밴쿠버 갔을 때가 몇 년이죠? 홍사모님 몇 년이었죠? 2008년이요. 스탠리 공원에 가니까 나무들이, 고목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고목이 얼마나 센 태풍이 왔길래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그렇게 큰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별로 센 태풍도 아니었는데 이런 고목이 쓰러지죠. 자, 스탠리 공원에 있는 그 고목들이 왜 쓰러졌겠습니까? 뿌리가 쓰러졌어요. 예. 뿌리가, 이게 고목치고는 너무 약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밴쿠버 스탠리 공원에 있는 고목들은 뿌리가 약할까요? 고목이 되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지 고목이 되는 거지. 보니까 밴쿠버는 기후가 좋은 겁니다. 1년 중 6개월이 비가 옵니다. 여간에서는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년 6개월이 보니까 비가 와서 이렇게 우비 같은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오고 수분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하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 때 천불 시대에서 3만 불이 넘는 이 좋은 시기에서요, 진짜.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영양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나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덕목을 함양하고 뿌리를 튼튼히 한다 이거죠.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칙을 과학자로서 만들어냈다면 틀림없이 미국 다이어리에 이런 법칙이 있을 거다. 이거를 응용한 다이어리가 있을 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방법이다. 인생을 100%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했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다이어리로 만들어냈을 거다. 저는 습관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래, 다이어리에 매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흥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저도 경영학 박사입니다만 박사학위를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논문을 많이 읽히는지 물론 생각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박사 할 머리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원래 박사 하실 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공부가 정말 이게 재미있으신 분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한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이어리를. 오늘 그 샘플은 안 가서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겠습니까? 50만 원. 내 다이어리 한 권에 50만 원이요.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10만 원. 자, 이제 10만 원짜리 판으로 냈습니다.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예, 카네기 수료생들한테는 좀 팔렸습니다. 근데 항상 재고가 많이 남는 거예요. 저희는 최소한도 10,000권은 팔릴 거다 이랬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때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갑자기 그렇죠. 그것도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예. 그 코비사에서 나온 거 많이 쓰시죠? 세븐헤빗에서 나오는요. 이게 그 코비 박사가 한국에도 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2번이나 만나고 막 이래서 그 코비 박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세븐헤빗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다이어리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좀 복잡해요.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그것대로 좋지만 이거는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이어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재고가 너무 쌓여갖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오늘 보급판으로 만들어서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써주셔야지 앱으로도 이게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료로 나눠드리는 데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희망은 카네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정말 이건 쉽진 않지만 어떤 방법이라고요? 100% 확실한 방법이다. 오직 했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100% 확실한 방법.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이어리를 펴봐 주시고 한 장을 넘겨봐 주시면요. 인간경영 리더십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네, 사명, 비전. 제가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틀비틀하는데 눈을 감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쓰러지고 막 부딪히고. 근데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갈 수가 있죠. 비전은 사실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목표를 계속 달성하다 보면 안 보이는 곳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다이어리가 앞으로 필수품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30년이 지나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왜? 벤자민 프랭클린부터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제가 만약에 연구했으면 그 방법을 권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비전 사명을 쓰고요. 그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익히는 덕목, 그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는 뭐냐? 저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최엄선,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데일 카네기에서 배웠듯이 열정적인 리더 최염순입니다. 재미난 리더 최염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씩 웃어주시고요. 자,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성실한 리더, 뭐 재미난 리더, 뭐 어떤 거나 좋습니다. 웃기는 리더, 통찰력 있는 리더, 배짱 있는 리더, 성실한 리더, 뭐 어떤 거나 좋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본인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강조했고요.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계속 그의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에서는 교육에 관해서 그 정말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자꾸 자식들한테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친다.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교육의 본질은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그들의 장점, 강점, 그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덕목과 더불어서 너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거를 정립해 주면은 우리의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는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세계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나는 수학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글을 쓰려면 국어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은 알아서 그냥 다 한다. 근데 자꾸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이거를 안 해주면은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의 직원들을 잘 관찰해서 그들의 강점이 뭔지 이거를 증거를 대서 말해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데일 카네기 도입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저는 그거 이상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본부에다도 이번에 또 제 옆에 조아트라는 지금 미국 사장이 있어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마음을 가리킨다. 하트. 소울과 바디는 같이 간다. 우리 한국은 바디에 관한 연구가 엄청 돼 있다. 나는 특히 몸에 관해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사범이다. 미국에서 원한다면 한번 이걸 결합해서 또 한번 해보자.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데일 카네기를 통해서 마음을 진짜 사랑을 전하는 리더로서도 남고 싶지만 정말 같이 뭔가 마음이 튼튼하게 하는 한국이 무시무시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다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나는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한번 남겠다.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일은 딱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죽고 나서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씩 웃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내가 먼저 하겠다. 자, 이기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나는 죽고 나서 요거 하나 남기고 죽겠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예, 시간 관계상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을 선물로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요. 자, 이분 말씀은 좀 전원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한 분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자, 손 올려주시고요. 네가 발표해라 이럽니다. 자, 오른손 올려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리더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리더로 되신 분 선착순 한 분만 나와주십시오. 자,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네. 이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그럼 오늘은 이름 소개 대신에 무슨 소개를 하신다고요? 예,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리더 최염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꿈이 있는 리더 서정선입니다. 네, 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죽기 전에 고맙다는 이름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서정선인데
저의 이니셜 SJ 필딩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 책 어느 거 이거 산디아고 주시죠. 이거 줄까요? 이거 받으셨죠? 받았죠? 저쪽으로 드릴게요. 예.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딩에 관한 얘기하면 사실 카네기에서 제가 예를 수도 없이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제 시고쿠스 카자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거에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빌딩 그리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인생 설계도 옆에 넘겨봐 주시면요. 자, 인생 목표 리스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넘겨봐 주시면요. 몇 년 목표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보시면은 그림 상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그맣게 했는데요. 건물을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카네기 빌딩이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렸겠습니까? 안 그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욕심이 없어갖고요. 그릴 적에 한 30층 정도 그렸으면 지금 30층에 있을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딱 그만큼만 그렸어요. 제가 지금 고길이라는 데 광교산에 살고 있는데 광교산 사는 집을 제가 그렸겠습니까? 안 그렸겠습니까? 제가 2003년에 갔습니다. 집은 안 좋은데 정말 장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앞에 계곡이 흐르고 사방이 다 산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죠. 뭐 산꼭대기에 사느냐.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싶었던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저는 1980년서부터 비전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거,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그때 결심한 게 10% 이상은 봉급을 타면 무조건 저축한다. 80년이니까 지금 2019년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 제가 잘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수입 안에서 겸손 검약. 100원을 벌면 항상 100원 안에서 생활하신 분들이지. 중국의 강희제라고 아십니까? 중국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강희제는 자그만치 61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절제하고 검약했습니다. 다른 왕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데 강희제는 다른 왕들이 쓰던 예산의 10분의 1. 예를 들어서 궁궐의 난방비가 석탄을 1000톤을 썼으면 강희제 재임 시대에는 100톤을 씁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 이렇게 검약하게 재정을 줄이니까 강희제 재임 시대에 중국의 청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겁니다. 왜? 재정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아니 황제가 저렇게 겸손하게 검약해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을 저축하면서 사는 거다. 저는 꼭 자녀들한테요, 이 앞에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10% 이상은 꼭 저축한다.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금으로는 부족하다, 뭐하다. 뭐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10% 이상 저축하니까 정말 집 살 기회도 많고 땅 살 기회도 많이 나고. 왜? 자금이 일정 모이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 생활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수입 안에서 쓰다 보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을 저축했으면 500만 원 벌면 50만 원, 100만 원, 막 200만 원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정말 직원들한테 그래, 수입의 10%는 꼭 저축해라. 그러면 이건 씨앗이 돼서, 제가 보니까 씨앗이 돼서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되고, 저희가 정년돼서 은퇴할 때 되면 이게 숲이 됩니다. 그럼 숲 안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서약서는요, 제가 전 세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각한 거를 써야 되잖아요. 구체화되지 않으면 행동 계획, 투두리스트가 안 나오면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이 실천 안 되는 이유는 행동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구된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서약서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너무 심플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새 할 수 있는 맨 밑에 보시면요. 목표를 공략하고 도와줄 사람. 요새 말하는 코치, 멘토. 그래서 부부끼리 해도 되고요.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해도 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우리가 직무성과 기술서 이런 걸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주 심플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개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크리스마스가 돼서 어떻습니까? 항상 뿌듯합니다. 3개 중에 최소한도 1개는 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 중에 1개도 안 달성된 분들은 틀림없이 서약서 안 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년 또 후회합니다. 올해는 운동이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책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고객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세일즈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왜? 분명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서약서인데,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주시면은요, 다음에 그걸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서 써주시면요. 연말에 내년도 저희가 그래서 이거 워크숍을 꼭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해드리는데 이건 정말 원래는 하루 종일 이것만 갖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서약서를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적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뭐를 하겠다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봐 주십시오. 서약서를 넘겨봐 주시면 추천도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책과 산책, 저희들이 카네기에서 하는 운동 중에 미인대칭 비비불가더불어서 책과 산책이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고요? 지식을 얻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산책은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살아있는 책을 본다. 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책을 보면 지식이 뭘로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공부한 방법은 항상 책을 읽고 뭘 했습니까? 산책을 합니다. 그걸 공부한 거를 음미하는 거죠. 정주영 회장님의 여봐 해봤어? 그 책을 읽어서 가슴이 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주영 회장님의 여봐 해봤어? 책을 읽고 중요한 거는 최엄순 너는 뭘 하겠느냐?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떤 자신이 되겠느냐? 최엄순 그래 나는 쓰고 쓱하자다. 독후감을 한만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주영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이 책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갖고 최엄순 쓰고 쓱하자. 이걸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조상들이 뭘 통해서 했다고요? 명상.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는 1년에 몇 번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요? 2번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일은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보내줬던 레포트, 못 읽었던 것들이요. 챙겨가서 계속 읽으면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주 이 빌 게이츠의 생각 주관은 전 세계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항상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계속 발전해 왔다.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책을 읽은 다음엔 뭘 한다고요? 산책, 요새 말하는 명상. 그래서 한 권 더 넘겨봐 주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번 오늘 적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을 살 적에 가장 활력을 주는 게 바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저는 산에 둘러싸여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제 경우 같은 경우엔 5시간이면 대부분 다 해결되더라고요. 한 2시간만 걸으면 벌써 땀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점점 정리가 되면서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치, 아직까지도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구나. 한 5시간쯤 되면요.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산책, 항상 써놓죠. 산책.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음악을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를 보는 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영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영화, 골프 하는 것. 예. 이런 것들. 자, 한번 5가지만 적어봐 주십시오. 원래 7가지를 적어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나는 이것만 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하고 소주 한 잔만 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씩 웃어주시고요. 자, 2분 중에서 여기서 집이 가까우신 분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삼정호텔을 기점으로 해서 집이 가까우신 분이. 예,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다 하시기 위한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이거 스트렝스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너무 골치 아프다.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금방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래서 금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해봐야. 그건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죠. 빠지기 전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과 더불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저도 이거를 늦게서야 계속 일만 하다가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투두리스트가 있고요. 소중한. 이제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연달력이 나오고요. 먼슬리 플랜은 이거 이제 다이어리가 잘 안 팔린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연도를 지금 없앴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비싸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먼슬리 플랜 뒤에 보시면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석세스 시스템이라고 그 장까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자, 요 앞에도 있습니다. 석세스 시스템. 그래서 저희들이 그 13가지 덕목을 만든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프랭크 베트거가 했듯이 나는 비전
아니다, 목표, 뭐,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옆에 보시면요. 투데이스 플랜에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오늘의 덕목 비전.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뭐 빨리 하면 되니까요. 여기 석세스 시스템의 비전.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천했냐 안 했느냐를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게 실천하면 동그라미, 실천 안 하면 X. 미소를 짓자. 아, 오늘 내가 아침서부터 만나는 사람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동그라미. 아, 화요일 날은 좀 못했다. X.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덕목을 잘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저희 카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미인대칭 비비블, 산책, 선행, 정직, 독서, 열정, 성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카네기인이 실천하면 좋겠다 한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맨 위에 보시면요. 코치. 뭐 자꾸 부탁을 하십시오. 동료들한테, 상사한테, 뭐 가족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빠가 이렇게 덕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 코치가 되다오. 코치가 할 일은 뭡니까? 아빠, 어떻게 미소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아이, 아빠 미소 아직 80점뿐이 안 돼. 그래서 코치가 좀 더 이렇게 미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제 미소 주간이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느냐. 제가 30년 동안 카네기 코스를 하고 경영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은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찰스 수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찰스 수압은 그 앤드류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 밑에서 그 당시에 연봉 100만 불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받은 겁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은 분이 나중에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서 오너 경영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찰스 수압의 생활이 전문 경영인이었을 때도 바쁘겠는데 내 회사를 경영하니까, 그것도 세계 최고 큰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경영하니까 찰스 수압의 생활이 바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리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와서 막 사장님 경영을 일체 듣지 않는데 어느 날은 사장님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흥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찰스 수압이 귀가 번쩍 뜹니다.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오. 야,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 차에 타쇼. 그래갖고 제임스 리가 찰스 수압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사장님 오늘 할 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쓰십시오. 오늘 A 사장님을 만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뭐 지역사회 뭐 미팅에 가고. 사장님 하는 일을 보면요, 사실 중요한 거 두세 가지 빼놓으면 그렇게 바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보면 엄청나게 바쁜 것처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한 가지. 그 당시에 제임스 리는 요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급하고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지금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한 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 이거를 끝내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축사를 내가 아침에 쓴다. 그럼 그 일을 다 쓰고서 두 번째 일을 하시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만났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제 5가지 중에서 3개뿐이 못한 거예요. 그럼 2개는 다시 검토를 시킨 다음에 직원한테 위임할 게 있으면, 회의는, 지역사회 회의는, 그럼 부사장 당신이 가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면, 한 가지는 이건 안 해도 된다. 제임스라는 컨설턴트가 와서 한 일은 매일 그걸 한 겁니다. 자,
급하고 중요한 일 쓰십시오.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끝내고 다음 일을 하십시오. 너무 쉽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찰스 수왑이 그동안에 밀렸던 큰 거래선하고 계약을 따내게 되고요. 조직을 정비하는 새로운 일을 끝내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제임스 리의 이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거 컨설팅을 받고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원들 다 소집. 자, 임원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을 쓴다.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한다. 회사가 3개월이 되니까요. 베들레헴 강철회사 경영 실적이 틀려졌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한번 씩 웃어주시고요. 자, 이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자, 옆에 분하고 한 말씀 해봐 주십시오.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저도 실천하려고 해봤더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하면요. 제가 강연 준비를 하면서 이걸 나는 얼마나 실천했나 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뿐이 실천을 저도 못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번에도 푸켓에 가서 계속 제가 발표를 2번이나 하고 계속 세미나 가서 이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매일 뭐 하는 일정이 딱 정해진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쓰는 걸 못한 거예요. 또.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와서 강연을 하는데 나도 안 되니 정말 벤자민 프랭클린이 강조했듯이 제임스 리가 강조했듯이 굉장한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이것들을 정말 집요하게 잘하는 게 이게 인생 성공 행복의 비결이다. 찰스 수왑이 제임스 리를 부릅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경영 비결을 얻었다.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 백지수표를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액 얼마든 좋다. 써서 찾아가라. 그러니까 제임스 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써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000불을 써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100만 불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할 일을 매일 급하고 중요한 수들을 정리하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들으신다든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부모님께 뭐 찾아뵙는다든가 이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대로 하는 거는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1%만이라도 더 잘하게 된다면 10만 불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언제 작성해야 됩니까? 언제 작성하셔야 됩니까? 예, 전날이요. 그래서 오늘 찰스 수왑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저도 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책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다가 이 책을 챙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깜빡했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이 책을 챙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작성해 되면은 잠자는 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전현 회장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라디오에서 9시 뉴스에서 전현 회장님이 나와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M&A 합병을 하시려면은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 지금 합병에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M&A. 그러니까 오늘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는 어제 9시 뉴스에서 회장님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직원들이 성과를 못 내는 직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왜 행동이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역시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옆에 분 보시고요. 씩 웃어주시고요. 거기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오늘의 다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다짐란에다가 오늘 비전이잖아요. 자, 그 다짐란에다가 비전이라고 우선 15번만 써보십시오. 비전 설정인데 원래 비전. 오늘의 다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오늘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성실이면 성실, 절제, 그럼 음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절주. 그래서 그 15번씩 쓰시면요. 실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밑에는 뭡니까? 오늘의 감사 칭찬. 매번 조찬에 와서 이렇게 회원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뭐 차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신호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계속 쓰시고요. 자, 그 뒷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 메모지는요. 그날 이렇게 뭐 메모 같은 것도 기록도 하지만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헌거를 전부 감사일기 형식으로 해요. 이렇게 조찬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누구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회의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칭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조찬회를 매번 오실 적에, 다음 달에 오실 적에 꼭 이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해도 좋고 해도 좋고요. 왜? 안 하신 분은 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를 해보고, 나도 좀 해보고. 그래서, 확신이 들면은 직원들하고 해보고, 가족들하고 해보고. 또 이게 만약에 귀찮다. 그럼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 코비 다이어리한테 옛날에 조금 밀려서 제가 안 했는데 다시 지금 웹을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카네기 조찬회를 매번 가져와서 옆에 분하고 그냥 잠깐 확인하면 되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짝이 돼 주셔갖고요. 자, 다음 달까지 이걸 한번 작성해 보고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서로 하는데 꼭 나의 코치가 돼달라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이. 예, 박수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 워크숍을 하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이어리는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약속드리는 게 저희들이 학생용은 사실 굉장히 좋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0만 원에 팔다가 10만 원에 팔다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데일 카네기 전 세계에서 몇 나라에서나 할 것 같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요번에 글로벌 아시아 패시픽 가서 보니까 글로벌 어카운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컨티넨탈이라고 독일 회사, 타이어, 뭐 자동차 부품,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벤츠 자동차,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볼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저희가 다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다 글로벌 어카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뭡니까?
구글. 앞으로 유튜브가 잡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전 세계 파트너로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US 아미, US 에어포스 몇 년 전에 저희랑 리더십 중에 일부분이죠, 극히. 그래서 저희가 주한 미군도 다 훈련을 시켰고 공군도 다 훈련을 시켰고요. 공군 일부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리더십 인간관계에 관한 한 아주 프루븐된 메서드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정말 카네기를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초창기 했을 때 그 열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정말 이게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베트남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와서 회사에서 가격을 깎아달라 그러니까 그 린이라는 베트남 스폰서가 당신은 데일 카네기 교육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보니까 베트남 내에 정말 탑 회사들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소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안 해드렸는데 이거를 조찬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대만 내 탑 리스트 50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현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초청장을 50개 리스트 사장님만 모십니다. 왜 초청 대상 50개 회사. 몇 회사가 왔을 것 같습니까? 50개 중에서. 48개 회사가 왔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동남아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싱가포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저희 카네기만 해도 국내에 지금 몇 분이 졸업하셨는지 아십니까? 20만 명 이상이 수료했습니다. CEO는 저희가 계산하는데 4만 명 이상이 수료했습니다. 우리 강정호 회장님 비롯해서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서영재 장군님도 하셨지만 지금 이용주 사령관님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야를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저희 출신인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예, 많은 국회의원, 지장님들 하시고 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잠재력 이거를 길러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미국 공황 때 데일 카네기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존 포스팅 목사님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더 행복하고 그래서 이 리더십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돈 많이 벌면 리더가 되면 뭐 한다고요? 밥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면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면 밥을 사고, 밥을 사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봉사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컨벤션에서 스트레스가 왜 스트렝스가 되느냐? 팔굽혀 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붙습니까? 그래서 제가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전 세계인 앞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다 보여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쓰면
근데 스트레스는 스트렝스가 된다는 거죠. 이 받았던 근육의 스트레스는 전부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 없이 여기 오셨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점점 스트렝스가 생기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라 와, 이건 스트렝스구나. 그래서 리더가 겪는 거는 결국은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만드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강조했습니다. 덕목을 만드는 거, 하루에 충실한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스트레스는 스트렝스다. 스트레스는 스트렝스다. 자, 옆에 분 보시고요. 뭐 질문이 있습니까? 자,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감사합니다.